저의 건강관리 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리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 생활에 누가 관심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응급실에 뛰어들어가기 전까지는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건강에 자만하다가 정말로 어느 날 길거리에서 갑자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운동을 한다고, 좋은 음식 열심히 먹는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정신 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현상 또는 어떠한 변화든지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되짚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지난 3년여 동안 고통받은 난청과 약 6개월간 시달린 이명이 한 방에 해결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올려드리는 의학계의 발표를 들어보시면 이명의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난청과 이명 환자의 85%는 지긋지긋한 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과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다가 급사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가까이 지내던 몇 명이 30대 나이와 40대 그리고 50대 나이에 그렇게 급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질병 혹은 지병으로 더군다나 등산을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잠자다가 심정지로 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난청이나 이명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청이나 이명을 유발시키는 질병이나 성인병이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이지요. 제가 난청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사라진 이야기가 오늘의 소재입니다. 귀의 건강 상태가 현재대로만 유지된다면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되겠지요. 먼저 저의 청력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한 후 의사의 진단은 과거 언젠가 매우 큰 소음에 의하여 청력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일한 경험은 30여 년 전 일본의 빠찡코에서 일했던 것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인한 청력 상실이 이제서 나타났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쪽 귀는 전화 받기가 곤란할 정도로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고막 안쪽에 물이 차 있다고 해서 2번이나 제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5, 6년 전부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난청을 경험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는 상시 난청이 오면서 한쪽 귀에 청력이 떨어져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면 더 잘 들리게 하려고 난청이 없는 쪽의 귀를 상대방 쪽으로 돌려야만 할 정도로 난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5, 6개월 전에 미국 LA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청력검사 테스트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난청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다른 곳을 찾다가 3개월 정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청력을 회복시켜준다는 뭔가 사운드를 듣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 전에 고혈압과 당뇨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난청 문제는 뒤로 하고 고혈압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한국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는데 미국으로 와서 내과를 개원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소개해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명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의학계나 민간요법에서는 이명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명을 불치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명 치료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난청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개받은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해결책은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했는데요. 고막의 구멍을 뚫고 내부에 있는 물을 제거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명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고 거대한 종합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해봅니다. 이명의 원인으로는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려 이명 환자의 85%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청각기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 강한 소음성 난청, 기타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만성 중이염, 약물로 인한 청각 손상, 뇌신경 종양 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인데요. 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관의 기형,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근육의 경련, 외이도의 막힘,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난청이나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크게 가지셔도 되는 부분은 난청이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한 환자가 이명 환자의 85%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난청으로 인한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적어도 85%는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마지막에 비청각성 이명 원인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관의 기형,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근육의 경련, 외이도의 막힘,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원인입니다.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 중에 제가 서너 가지 해당되거든요. 혈압과 종종 나타나는 어지러움증, 당뇨, 그리고 왠지 턱관절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고 덴티스트도 제 턱관절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건강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원인과 함께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나열한 원인들은 대부분의 성인 남녀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청과 이명이라는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명은 과로나 수면장애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 요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무진장 널려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가 조용할 때, 흡연을 할 때,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명의 원인 질환에 따라 이명과 함께 청력 저하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측두골 CT, 측두골 MR을 시행한답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는 피검사, 혈압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임신 반응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종합 건강 검진인 셈이죠.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난청이나 이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더 크고 위험한 또 다른 질병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나열한 것처럼 제 경우는 그렇게까지 이명의 원인 분석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명 환자의 85%가 청각기관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그것을 기준으로 시술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은 대부분 기존에 발생한 청력 저하에 동반되는 부수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청력이 떨어져서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명으로 인해 청각기관이 파괴되거나 청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저의 난청 해결의 시술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을 고칠 수 없다고 하기에 이명 치료는 포기하고 난청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렸듯 고막의 구멍을 뚫고 안쪽에 있는 물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명은 귀 속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였는데 귓구멍을 날카로운 것으로 후벼 파내고 싶을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담배를 피울 경우는 훨씬 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명의 원인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되짚어보면 이명 환자의 85%에 해당하는 분들이 청력 상실로 인한 이명 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이명 환자의 85%는 난청을 해결하면 이명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명 원인 역시 청각기능의 저하로 인한 이명이었다는 것을 난청 시술을 받은 후에 알게 된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 환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포기했던 이명이 난청 시술로 사라지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이명이 완벽하게 100% 없어지진 않았지만 90%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 완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60년간 온갖 풍파와 고통을 겪어온 몸뚱아리가 고장나서 고쳤는데 100%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겠습니까? 난청으로도 신경질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 지긋지긋한 이명이 사라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명 환자분이 계시다면 먼저 본인의 과거 생활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와 상담을 하고
청력 테스트를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명 원인을 아실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실 겁니다. 이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원인과 시술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달 전에 입원해 시술을 받은 이비인후과가 아닌 다른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은 성의 있는 설명을 환자인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고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다면 그곳에서 시술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적어도 수개월 전에 이명과 난청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행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시술받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은 특히 3가지 시술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시술을 받았고 그런 저의 마음은 아마도 시술 결과를 더욱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의사 선생님에게는 가장 돈을 못 버는 시술 방법이었겠지만 말이지요. 제가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외로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지긋지긋한 난청과 이명에서 탈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술받은 이비인후과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자 사자 돈만 벌다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부터는 몸이 쇠약해지는 나이에 접어든 데다가 난청이나 이명의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와 성인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게 생활하려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운동은 물론이고 질 좋고 영양가 좋은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땅과 바다의 자연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야채, 고기, 그리고 생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토양, 바다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요구하는 질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1일 60평생 처음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다녀오면서 건강보충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신체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보충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약화된 시력 개선, 전립선 성능 개선 등 일부분 효력이 나타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몸이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건강 100세를 살아가자는 의미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면 앞으로 제작되어질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면서 건강 100세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